자, 미국 구매 대행은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. 배대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델라웨어 그리고 오레곤 이 두 곳만 아시면 됩니다. 이게 뭐냐? 두 개의 주인데 이 두 곳만 세금이 발생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. 그래서 상품을 보낼 때 여기다 이 두 곳에 보내야지 추가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. 유럽이랑 조금 다른 점인데요. 유럽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제품 가격에 VAT가 포함이 돼서 결제가 됩니다, 원래는. 근데 미국은 어떤 지역의 상품을 보내냐에 따라서 세금이 붙거나 안 붙거나 이렇게 돼요. 그래서 델라웨어랑 오레곤만 상품을 보냈을 때 세금이 안 붙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붙습니다. 네,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배대지를 쓸 때는 다 델라웨어 주소가 있는 배대지만 씁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배대지들이 델라웨어에서 장사를 하고요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델라웨어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레곤은 일단 딱 위치상 봐도 구석이잖아요. 그래서 비행기 편이 몇 개 없습니다. 그리고 경유가 많아요. 그래서 실제로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그 시간이 델라웨어에서 보내는 것보다 오래 걸립니다. 미국 내에서도 배송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. 그래서 이 델라웨어랑 뉴저지도 가끔은 쓰는데 뉴저지는 뭐 할 때 쓰냐? 의류 취급할 때, 의류 자파 취급할 때 의류랑 신발은 뉴저지도 세금이 발생이 안 됩니다. 다만 뉴저지로 보낼 때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 상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거든요. 우리가 구매할 수 없는 월마트, 코스트코 이런 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대행을 요청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서 배대지로 보내게 됩니다. 근데 직접 결제를 할 때 배대지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입력을 하고 나서 최종 결제 단계에서 실제로 뉴저지로 의류를 보낼 때 세금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보내야 돼요. 왜냐하면 의류가 전부 다 100% 또 세금 발생 안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또 카테고리 제품들은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결제 단계에서 꼭 확인하고 뉴저지로 보내시면 되고 속 편하게 그냥 델라웨어로 보내겠다 하시면은 일단 델라웨어는 무조건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냥 델라웨어로 보내셔도 됩니다. 다만 뉴저지로 직접 보내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좀 더 빨라요. 뉴저지 자체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더 빠르고 그리고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똑같은 금액 대비 $1가 더 비쌉니다. 왜냐하면 델라웨어에서 보통은 다 픽업을 해서 뉴저지로 결국에 또 가요. 그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배송비 $1라도 더 아끼겠다 싶으면은 뉴저지로 보내시고 그게 아니면은 의류고 뭐 다른 카테고리고 다 그냥 델라웨어로 보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델라웨어 하는 게 속 편해요. 저도 뉴저지 잘 안 씁니다. 귀찮아서. 그리고 어차피 $1 차이로 마진이 뭐 결정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상품은 그냥 안 파는 게 맞아요. $1 해봐야 지금 1,350원인데 뭐 그거 더 남기겠다고 뭐 귀찮게 또 계산하고 뭐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일단 기준은 델라웨어만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는 제가 왜 칠해놨냐? 캘리포니아에서 장점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. 부피가 엄청나게 큰 상품들. 만약 내가 매트리스 이런 걸 취급하겠다.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 보내서 여기서 그 해상 배송을 진행을 하면 세금을 내더라도 해상 배송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일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큰 상품을 취급할 확률이 일단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면 해상 배송을 진행하면 45일 정도 걸려요. 한국까지 가는데. 물론 당연히 매트리스 같은 걸 구매할 때는 뭐 고객들이 감안은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나머지 항목은 뭘 기억해야 되냐? 목록 통관 기준이 미국만 유일하게 $200입니다. $200. 이 목록 통관이 뭐냐? 세금을 안 내는 기준이에요. 개인 통관으로 상품을 들여오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다 $150입니다. $150까지예요. 150.01달러부터는 세금이 다 발생을 합니다.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$200예요. 근데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다. 웬만해선 다 $200였는데 법이 개정돼서 요새 전자제품은 $200가 아니고 $150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전자제품은 $150 기준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진이나 이런 거 설정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. 그 외에 일반 통관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. 목록 통관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조건 일반 통관으로만 진행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은 $200 해당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$150까지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목록 통관은 어쨌든 미국은 원래는 $200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의류 신발인데 여기는 $199로 그냥 세금 없이
없이 통관시킬 수 있는데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똑같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해서 고객한테 보내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제조한 상품들은 세금이 발생하는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금이 보통 국내에서 통관돼서 나오는 세금이 관세랑 부가세가 있습니다. 그걸 통틀어서 관부가세라고 하거든요. 근데 FTA 협정이 되어 있고 그 국가에서 만든 상품들은 협정에 의거해서 관세가 빠져요. 보통의 우리가 흔히 구매하는 제품들의 관세가 8%입니다. 대부분 아닌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열애라 치고, 그 다음에 부가세가 10%예요. 제품 가격에 관세가 붙어서 그 통 금액에서 부가세가 붙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관세가 8%고 부가세가 10%인데 실제로는 18.8% 정도가 발생을 해요. 총 토탈해서. 근데 그 8%가 빠지기 때문에 부가세만 내고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. 박스에 메이드 인 US가 적혀 있어야 돼요. 문제는 메이드 인 US 찾는 게 어렵습니다. 브랜드 상품 중에 메이드 인 US인 게 거의 없어요. 솔직히 미국에서 소싱한 제품들 중에.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 협정을 받기는 좀 어렵다.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유럽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할 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상품, 그리고 향수, 위험 화물로 분류되는 선적 품목들에 대해서는 DG 화물이라고 위험 화물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. 5유로 정도 추가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. 미국에서는 이런 정도의 화물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그냥 바로 배송비만 내고 고객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배터리 내장 제품, 향수 이런 것들을 소싱할 때는 유럽보다 미국이 이런 것 때문에 더 저렴하게 소싱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블루투스 스피커만 봐도 비슷한 금액, 미국이 조금 더 비싸도 이 DG 화물이 안 나가기 때문에 5유로 이하 차이면 미국이 훨씬 낮습니다. 배송비도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이면 미국에서 소싱하는 게 훨씬 낫고요. 향수도 마찬가지예요. 보통 한 50유로나 50달러 내외의 향수들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다 5유로 붙으면은 장난 아니잖아요. 5유로 지금 한 8,000원 정도 되잖아요. 그 8,000원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, 향수는.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같이 소싱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거나 똑같은 가격이면 미국에서 소싱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낫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브랜드 상품이 사실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 겹쳐요. 웬만한 브랜드들, 특히 우류는 100% 겹치고 공산품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거 다 미국 시장하고 겹칩니다. 그래서 가격 비교를 미국이랑 같이 해서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마진을 남길 수가 있어요.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. 같은 브랜드 중에서도 특정 제품은 또 미국에서만 저렴한 경우들이 있고, 브랜드 자체가 유럽 브랜드인데도 미국이 저렴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. 그런 걸 감안해서 무조건 제가 미국하고 유럽하고 같이 하는 얘기가, 애초에 다 똑같은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, 특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소비에 있어서는 웬만한 EU 국가 다 합친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. 그렇죠? 주요 국가 프랑스랑 독일 합친 거만큼 나온단 말이에요. 미국 내수 시장이. 네,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미국 공산품들이 저렴하고, 또 환율에 따라서 그 환율 차이 때문에 또 유럽보다 저렴하게 떨어지는 때가 또 옵니다.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. 제가 10년 동안 했잖아요. 유로랑 달러랑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떤 시장에 있는 상품 내가 소싱했느냐에 따라서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미국만 하면 미국만 혜택 받고, 이건 미국 달러 오르잖아요. 그러면 마진율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고, 우리가 유럽 것만 또 이빠이 해놨으면은 지금같이 막 유로 왔다 갔다 하고 막 1,500원 가까이 찍을 때는 이제 유럽 쪽 거 다 그냥 죽 쓰는 거예요. 근데 다 해놓잖아요.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평균 마진을 계속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달러랑 유로랑 다 내려간다. 그럼 내가 미국이랑 그 유럽이랑 소싱을 다 이미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이 양쪽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마진이 폭발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업을 단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바짝 벌고 빠지면 되는데, 내가 최소 2-3년 이상 할 생각을 한다면은, 그래서 다양한 국가를 해야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. 저는 중국까지 했으니까 중국까지 혜택을 다 받겠죠. 그렇죠? 물론 위안화는 뭐 바뀌어봐야 얼마 안 되긴 하는데, 위안화가 그래도 제가 들어갔을 땐 175원에서 8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갔거든요. 지금은 190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위안화는 1위안당 10원 차이가 나도
확 벌어집니다.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재고 확보. 요게 그 큰 장점인데, 만약에 내가 유럽에 소싱했는데 유럽에서 재고가 구하기가 힘들어, 이 상품이. 그런데 미국에 있어요. 가격이 조금 비싸. 근데 재고 확보는 미국이 더 쉬워. 그럼 미국에서 소싱해서 가격만 조금 조절해가지고 판매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우리가 유럽만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유럽에 재고가 없으면 이걸 또 어디서 구하지?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근데 미국이랑 같이 보면은 재고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신발 리셀을 하는 분, 그리고 신발 위주로 의류 잡화로 구매 대행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같이 합니다. 무조건 다 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미국 의류 시장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미국 그 수입액 중에 그 50% 이상이 의류예요, 의류. 그 외에 먹거리, 기타 등등이고 의류만 50%가 넘어요, 비중이.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럽도 마찬가지고. 그렇기 때문에 의류 잡화 시장에서 이 재고 싸움을 할 때 양쪽 시장을 다 갖고 가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의류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. 공산품도 어차피 다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서 그 중요한 특징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, 자, 미국은 최저가 비교가 무의미한 시장입니다. 그 독일하고 다른 유럽과 다르게 최저가 정렬을 해주는 사이트가 마땅한 게 없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상품을 소싱할 때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소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먼저 브랜드를 찾는 건 뭐 당연한데, 그 브랜드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우리가 따로 다 하나하나 알아봐야 돼요. 물론 의류는 그래도 좀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트들마저도 진짜 대형 의류 종합몰들은 최저가 사이트 입점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거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고요. 그래서 그 유명 쇼핑몰은 일단 검색을 통해서 리스트업을 먼저 해놓고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, 그리고 많이 직구를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게 조금 불편해요. 어떻게 얘기하면 불편한데, 그런 사이트 몇 개만 잘 찾아놓으면은 약간 꿀 빨 수 있는 요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예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, 자, 일단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리워드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. 이 라쿠텐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서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제휴가 되어 있는 각종 쇼핑몰들이 쭉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 예시는 제가 다른 데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캐시백률인데, 언더아머 미국 홈페이지, 노스페이스, 그 다음에 뭐 리바이스 뭐 이런 것들 몇 개 보입니다. 또 여기 가입해서 요 링크를 타고 이 안에서 팔린, 우리가 올려서 판매한 상품을 구매할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구매를 하면 내가 구매한 금액의 8%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유럽에도 다 있어요. 다만 유럽은 우리가 직접 구매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. 특히 독일은 연쇄 대행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구매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구매할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대부분 다 직접 카드 결제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캐시백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미국 구매 대행 빡세게 할 때 캐시백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. 네, 그 캐시백 인증은 제가 카페에다 많이 했는데, 어쨌든 그게 쌓이고 하면은 또 그냥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부수익으로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. 네, 연쇄 구매하는 경우에는.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내가 소싱하는 쇼핑몰에 가입을 딱 해놓고 장바구니에 아무거나 상품을 담아놓고 그냥 안 사고 있잖아요. 그럼 쿠폰을 자꾸 줘요. 10% 할인 쿠폰을 무조건 줍니다. 그러면은 실제 판매가 됐을 때 그 쿠폰을 먹여가지고 사면은 또 마진이 추가되겠죠. 네, 지금 여기가 대부분 다 쇼핑몰이거든요. 그래서 자꾸 뭘 줘요. 장바구니를 제가 안 담은 지 좀 되긴 했는데, 장바구니를 담으면 계속 뭔가 주고, 그 다음에 세일 이제 시작할 때 미리 세일 언제 시작한다 얘기를 또 해줍니다. 그래서 그 쇼핑 소식을 계속 알 수가 있어요. 의류 사이트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브랜드 공홈도 그렇고, 뭔가 신상품 등록되면은 뭐 신상품 등록됐다 이런 거 알림해주면 일단 후다닥 뭐 신상품 먼저 올려서 치고 빠지던지 이런 전략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. 50% 시작했다 미리 이제 알려줍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메일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좀 또 빨리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쓰실 수가 있어요.